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이 좀 연출이 되면서 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광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휘청하고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 루멘텀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닝 같은 종목들을 좀 지켜보면서 장 초반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진행됐었던 이 루멘텀 홀딩스면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해서 5일선을 터치했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코닝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밑으로 하회를 했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과하게 떨어질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한광통신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이전에도 과하게 한번 털어준 다음에 꺾어서 올라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갱신해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가면서 시원하게 신고가 좀 계속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추천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분들의 투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프로그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방해하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렸었냐면요,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들이 과연 나간 흔적이 포착이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을 만들어 주자 급격하게 매수량을 늘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구간에서 검정색이 바로 프로그램이 매수하고 있는 금액이면서 초록색이 바로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자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물량을 막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주체들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주체가 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JP 모간 서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언제요 여러분들? 바로 이날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월 10일로 기간값을 놓고 봤을 때 JP모간 서울이 24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16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자, 우리 이 증권사별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놓고 따져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전부 다 엑시트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날 이후로 160만 주 가까이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30만 주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키움 현재를 눌러서 외국계 합을 놓고 봤을 땐, 자, 여러분들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JP 모간 서울이 상위 5개에 올라와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보통 이 프로그램을 써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 오늘의 프로그램 매매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짚어드려 봤던 것처럼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낙폭과대로 인해서 매수를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해 봤을 때는 그들은 들어온 흔적이 있으나 강하게 팔고 나간 흔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과거에 바로 이 효림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그들이 마찬가지로 이 휴림 로봇에 숨결을 불어 넣으면서 갑작스럽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었고,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대 항봉을 만들어내 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자 바로 이 구간에서는 철저히 그들이 휴림 로봇을 버리고 떠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12월 29일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이 수급 현황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12월 29일에 이 휴림 로봇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JP모간 서울과 모건 스탠리가 230만 주, 240만 주씩 퍽퍽 쓸어 담더니만 우리가 그들이 떠났었던 구간은 언제부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찍었었던 1월 23일까지의 차트 흐름 마찬가지로 좀 놓고 보여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1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월 23일까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누굽니까? 여러분들 JP모건 서울과 모건 스탠리가 본인들이 매수했던 물량을 싹 다 털고 나가자 자, 휴림 로봇이 급격하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연출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낙폭이 과도하게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낙폭과대로 다시 한번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튀어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응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종가상 5일선을 지켜내주면서 다시 한번 마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가장 베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이 기준봉 하단까지 밀려있는 상황에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1선이 딸려서 올라오는 구간까지 한 번 더 쥐어짜는 듯이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아래꼬리 말아올리는 그 캔들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면서 이 미국에 있는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물론 조금 조정을 보여준 게 어제까지 해서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보여줬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추세가 크게 문제가 생긴 종목은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추세를 잘 이렇게 이어나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굉장히 과하게 털고 있는 흐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전부터 물량을 끌고 오고 있었던 세력들이 엑시트를 했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개미 털기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만약에 그들이 엑시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케이스는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이 대우건설 영상에서 촬영을 좀 했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지만 이 구간에서 명백하게 광기가 끼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3연속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기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갑작스럽게 음봉이 마이너스 10% 가까이를 밀렸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 이날에 영상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과도하게 낙폭과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리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대우건설이 이때 그 다음날에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했었던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갈 수 있을 만한 구간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촬영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다라는 말씀이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찍어줬었던 구간이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밀리는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어놓고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찌르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물량 소화를 해주는 바로 이 커브앤핸들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구간을 오늘 강하게 하락하면서 이 전저점 구간까지 딱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수익권에서 여유롭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맥시멈의 지점은 이 딸려 올라오는 21선과 맞닥뜨리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쥐어짜듯이 21선을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번 말아올리는 패턴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라 저점에서 잘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이 구간에서 3월 18일날 매수 타점을 구독자님들께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3월 18일날 27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이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나 왜 그렇겠습니까?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가격이 6,800원대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바로 그 구간이 어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대응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영상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을 진행해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이전부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타고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21선 타고 21선 타고 21선 타고 이때 당시에도 21선 타는 걸 지켜보면서, 자 이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이 됐었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21선을 또 갔다 오는 걸 지켜보면서 3월 9일날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바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지속이 됐었던 3월 4일날 21선에서 마찬가지로 터치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3월 31일날 대한광통신을 7,3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다가 지금 수익률이 좀 많이 꺾여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대응을 이어나갈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부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 뿐만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한광통신 관련주를 제가 종목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이 연출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후속주 같은 경우에 궁금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어떤 종목을 좀 가져왔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시작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 지금 이 14,650원 구간에서 일견 보면은 쌍바닥의 흐름을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영역은 앞전에 있었던 저항이 돌파되고 나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러면서 그 저항을 돌파를 했었던 바로 이런 기준봉의 하단부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까지 적게 터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자,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갑작스럽게 연출이 됐었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3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과연 그들이 떠났느냐라고 하면서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JP모간 서울과 모건 스탠리가 아직까지도 다 팔고 떠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즉 이 낙폭과대에 대한 이런 리테스트는 빠르게 튀어서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나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쥐어짜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준 상태에서 빠르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은 이제는 단기적인 저항으로 인정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우건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뺐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나 싶더니만 또 하락하고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좁혀나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컵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이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564-4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